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미시건 대학교와 톰슨 로이터가 공동으로 집계하는 5월의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81.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의 확정치와 사전 전망치를 모두 하회한 것으로 앞서 공개된 예비치보다는 소폭 나아졌습니다. 한편 현재 상황지수는 94.5를 기록해 전월의 98.7보다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4월 개인 소비 지출이 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및 서비스 지출이 줄어든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4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월가 전문가들은 지난달과 변화가 없거나 0.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지난 3월 수치는 0.9%에서 1% 증가로 상향 조정돼 지난 2009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시카고 지역의 민간 경기가 기대 이상의 확장세를 기록했습니다. 5월의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가 65.5를 기록해 직전월 기록과 사전 전망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이는 작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세부적으로는 수주 잔고 지수가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신규 주문 지수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둔화하면서 내놓은 부양책들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5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0.8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50.7과 전월 기록 50.4를 모두 웃도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5개월 만에 가장 가파른 확장세를 기록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6월 2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뉴욕 증시 거래량은 저조하지만 연일 사상 최고치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월의 마지막 거래로 다우와 S&P 500은 최고치를 경신했죠. 월간 기준으로는 지난 2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인 겁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0.1% 소폭 올랐고 S&P 500은 0.2% 상승, 반면 나스닥 지수는 0.1%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지수는 올랐지만 10년 만기 수익률 상승에서 투자 심리는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0.3% 내렸고 프랑스가 0.2% 하락했지만 독일 증시만 홀로 0.04%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증시 거래일은 짧지만 20일 통화정책회의 등 중요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죠. 코스피는 어떤 흐름 보일지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네, 청송촌놈의 증시타파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그리고 해외 여러분, 그리고 각 반도점에 각 증권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올해 하반기 증시를 좌우할 6월 증시가 이제 곧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 징검다리 연휴도 있어서 거래일이 유독 짧은데요. 이 5월의 마지막 거래 코스피는 결국 2,000선 다시 내줬습니다. 언제까지 박스권 흐름이 지속될지 이번 주 흐름까지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6월이 이제 원어의 달이죠. 6월의 달이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큰 장이 열리는 달입니다. 큰 장이 열릴 때 일단 피봇을 보면 피봇이 굉장히 그 혼조적인 그런 피봇을 보는데요.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1985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985포인트의 주가 자체의 이제 지지 여부성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간 한 달이 여러분 보다시피 100포인트 움직이거든요. 그 100포인트 움직이면 제가 볼 때는 2020에서 1920까지 가는 이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최악의 1900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 피벗으로 봐서는 상승 쪽보다는 하락 쪽에 좀 무게를 좀 두는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 달에 여러분한테 이제 이 바닥에서 꼭지위가 오버슈팅 할 것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그렇게 나왔는데 이달에는 제가 볼 때는요. 이달에는 일단 하방 쪽으로 많이 둬야 될 것 같아요. 하방 쪽으로 굉장히 많이 돼. 제가 볼 때는 1920대는 분명히 저는 한번 이달에 6월달에 한번 본다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주 피벗을 보면 2000포인트에서 저항 그리고 2015포인트의 저항이 워낙 강력합니다. 그래서 주 피벗도 이번 주는 물론 2000포인트로 한번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금방 갖다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일단 요즘 우리나라 장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워낙에 선물 옵션의 영향으로 인하여 주가가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고 오늘밖에 없는 그런 장세를 보이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굉장히 혼조스러운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오늘 또 주가가 상승보다는 저는 하락 쪽으로 보는데 하락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장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글로벌 장세가 신고가를 갱신하는데 어제 여러분 굉장히 지난주 금요일 날 충격이 굉장히 컸죠. 2020에서 어제 여러분 거의 30포인트 떨어지는 장세의 충격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날 아침에 모든 방송이 상승한다 떠드는 바람에 더 충격이 컸지 않나 생각하고 거기에 또 따라서 선물 옵션의 충격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선물 옵션의 충격이 한 4p 떨어지는 그런 충격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죠. 어쨌든 21일평이거든요. 21일평의 지지 여부성 이게 이제 문제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요일 날 하루 때문에 금요일 하루죠. 금요일 하루로 인하여 보시면 개인들이 금요일 하루 210억 정도 깨진 상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플러스해서 외국인들 그 전날 한 400억 정도 땄었는데 그걸 다 깨먹고 마이너스 310억이 이런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금융투자나 투신이 이기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랬는데 지금 하루 사이에 그만큼 일일일비하는 그런 모양을 보인다. 이 말은 뭐냐면 콜의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옵션의 콜 매수와 풋 매수의 프리미엄 자체가 그만큼 하루에 세게 잘려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든 칼날은 기관들이 갖고 있다. 기관들의 칼날에 움직임의 주가를 다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선물의 평균 가격이 260p입니다. 260 아래로 내려간다면 굉장히 급속히 싸늘히 식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여러분 그물망 차트 위쪽은 오버슈팅이라고 누차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모르고 주가가 더 간다고 떠들던 X들은 아마 독도 옆에 엿도에서 주식을 배운 인간들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물망 차트에 들어온 부분, 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물망 차트가 굉장히 협소한 부분이다. 협소하다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튕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조심이란 것은 전량 포지션을 겪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260에서 265 딱 갔거든요. 그러면 255 이 박스에서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여성만을 위한 선물 초급 강좌에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날씨도 덥고 장소도 좁아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연속 초급 강좌를 시간 날 때마다 여성분을 위해서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길을 좀 꽂으셨다가 광고가 붙으면 빨리 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 평으로 봐서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5일 11일평 테드 크로스 부분 이 부분은 일단 확정적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은 21일평과 5일평의 테드 크로스 보통 나면은 주가는 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지만 전령 투구는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궁극적으로 301일평까지는 갑니다. 301일평이 1960포인트인데요. 제가 볼 때는 301일평까지는 주가는 한번 갈 가능성이 특히 6월달에는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봅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530에 간다 했더니 코스닥은 이 301일평 535에서 지지가 안 될 것 같고요. 530에서
이 덧지형, 이 자리에서 직계형 자리에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반등시마다 최고 현금화를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를 보시면 구름 자체가 굉장히 두껍죠. 두꺼운 상태에서 있습니다. 당분간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 보다시피 선행스팬2 움직임에 주가에 큰 홍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행스팬2의 움직임이 한참 기다려야 되는 자리인데 앞으로 지난주 한 목요일 전후에서 또 움직임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움직임이 이틀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전후에서 주가의 변곡을 한번 바라봐야 되는 변곡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주가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양운이 많다가 음운이 많으면서 크다. 이거는 살 사람 다 사고 개인들이 물려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지금 자리에서는 조심이 필요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저도 뭐 회원들 그때 추천했는 종목이 다 물렸어요. 삼성전자, 네이버 뭐 이런 종목 추천 안 하면 다 물려가지고 제가 6월이 원래 원어의 달입니다. 원어의 달에서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주식 회원은 제가 너무 많아서 받지를 못하고요. 다음에 제가 하고 저도 저 추천주도 물렸습니다. 물려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원호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못 줘서 죄송한데 그 대신 선물 옵션하는 혹 원호 대상자들이 있다면 전화를 주시면 원호의 달을 맞이해서 특혜를 제가 드리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혹시 선물 옵션 하시는 원호 대상자분, 가족 중에 원호 대상에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혜택을 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이번에 장이 삼성전자, 네이버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한국전력 이 네 종목 때문에 주가가 다 올렸지 나머지 종목은 다 15에서 15% 심지어 20% 정도 밀려 있습니다. 물려 있는데 지금 답답해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께서 느긋한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글로벌 증시 다우존스의 신고가 나스닥 뭐 다 좋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왜 이런 낙하는 부분이 있는데 글쎄요. 글로벌 증시도 제가 볼 때는 단기 상투에 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상해 증시나 그 다음에 일본 증시에도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하고 저 상관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증시는 삼성전자, 네이버 두 종목에 따라서 움직임이 결정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장이 단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그 개인들이 데미지가 너무 큽니다. 현재 선물 포함해가지고 150억, 외국인이 선물 포함 160억 있는데 외국인과 개인들이 투매가 나온다면 장이 예외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칼은 기관들이 갖고 있다. 기관들이 갖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기관들이 이기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외국인과 개인들이 여기서 손절매가 나온다면 장은 예상외로 받는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손절매를 꼭 좀 봐라. 꼭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인과 외국인의 손절매 부분 그리고 기관의 공격성 부분. 지금 기관들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개인들이 속된 말로 피가 말라가지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외국인의 손절매 부분을 꼼꼼하게 좀 보실 필요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말은 뭐냐면 공격보다 여러분도 공격하지 말고 방어적 어떻게 그 방어적이라는 것은 칼을 숨기는 방어적이 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PMF 차트 보면 장 자체는 음형으로 돌아섰습니다. 음형으로 돌아섰고요. 분명히 음형도 삼성전환도도 음형으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코스피락인데 코스피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삼성전환도도 분명히 음전환으로 돌아섰고요. PMF도 음전환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스윙 차트도 음전환으로 돌아섰고요. 가기 차트는 아직까지 여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 자체가 음전환이지만 되돌림을 주고 빼질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풀베팅은 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 무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삼성전자 네이버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요즘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뭐 글로벌 증시를 봐야 될지 뭐를 봐야 될지 모릅니다. 뭐 텔레비 봐도 틀리고 제 친구 말도 틀리고 이 친구 말도 틀리고 신문도 틀리고 뭐를 봐야 될지 모를 겁니다. 그만큼
지금 장세에서는 파생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수익을 말하라 해서 제가 상세하게 파생 보는 법을 일러놨습니다. 여러분 수익을 말하다를 꼼꼼하게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지금 옵션하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금요일도 이야기했지만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 프리미엄 자체가 워낙 빨리 빠집니다. 프리미엄 과거 소가 1,000만 원일 때 하면 지금 500만 원 하듯이 프리미엄이 속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나오라. 연연해 하지 마시고 빨리 나오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에서 여러분 분명히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는 게 현명하다. 왜? 지금 잘하면 여러분 다 종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장 자체가 음봉에 크게 큰 충격이 2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운이는데 이 말은 뭡니까? 주식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팔았다는 거죠. 주식이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팔았다는 말은 뭡니까? 주식이 살 사람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죠.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지만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빼놓고는 올라간 종목이 없습니다. 지금 저도 추천된 종목이 다 물렸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주식이 그만두실 분 있습니까? 주식은 절대 그만두지 못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자리에서는 인내가 필요한 자리다. 여러분 주가가 빠질 때 여러분 종목이 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올라올 때 이번에는 순환매로 분명히 올라오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께서 절대적으로 손절매 치지 마시고 끝까지 버텨야 된다. 지금 삼성전자, 네이버 몇몇 종목 빼놓고는 주가가 전부 다 15% 빠졌는데 왜 내 종목만 빠졌나 가슴 칠 거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시장 자체가 올가미자 시장이기 때문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올가미가 목을 조여오는 그런 시장의 장세입니다. 절대적으로 묶이라 하지 말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행구름이 붉은 형태가 상승기류가 아니고 횡보기류입니다. 횡보기류란 것은 여러분을 소위 잡는 겁니다. 왜 내 지수는 2000포인트 넘는데 내 종목은 이 모양이냐 이렇게 넋두려 할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순환매 때까지 지금은 기다리는 게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전환선이 하락했습니다. 전환선 하강 인터넷 오늘 전환선을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도전을 운영하지 못한다면 장 자체는 여러분 하방으로 충분히 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또 계속 하방으로 보고 있는데 계속 상승한다 하니까 저도 흔들립니다만은 어쨌든 간 주가는 하방 장세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인지를 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 일피봇이죠. 일피봇이 굉장히 활동성이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일피봇이 활동성이 크게 벌어졌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장 자체가 곧 폭풍 전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피봇이 크게 벌어졌다. 크게 벌어졌다는 것은 활동성이 굉장히 있다. 그 활동성에 거래가 동반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지만 지금은 거래가 동반되지 않고 있다. 거래가 동반되지 않고 활동성이 높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뜰 게 쑥게 뜨고 빠질 때 쑥게 빠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말릴 수 없는 그런 장세를 계속 야기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도 월피봇과 일피봇, 주피봇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 이번에 주피봇과 월피봇도 활동성이 다 커지는 그런 활동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6월 큰 장에 큰 데미지 제가 지금 염려하는 거는 우리 옵션 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절대 옵션을 하지 말아 해도 하겠지만은 여러분은 손에 짧은 선에서 나오는 게 현명하다. 그리고 양매수나 양매도 해가지고 부담 없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 같으면 대놓고 여러분한테 욕을 하겠는데 욕도 안 하겠습니다. 돈 잃은 사람한테 무엇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하여간 지금 210억 졌다고 연연해 하지 마시고 짧은 마음을 잡고 끌고 나와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쉬어가는 장세입니다. 사랑합니다. 정성천음 신창원입니다. 네, 코스피 반등 시마다 현금화에 주력하는 게 좋겠다 하셨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네이버 반등이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대응하자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곧 6월 장이 시작됩니다. 지난달 코스피 저점과 고점 차가 90포인트 다르는데 변동폭이 상당히 컸죠. 6월 장에는 박스권 돌파할 수 있을지 시황에 대한 분석 들어보고요. 이젤페어 지난 금요일 닷새 만에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을 위한 AS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지난 6월 증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변곡이 시작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6월 시작을 알리는 월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장이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있는 저평가, 낙폭과대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종목을 보고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가 사실상 쇼크 수준으로 좀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삼성전자도 그동안에 강조를 드렸던 145만 원에 대한 돌파가 지속적으로 나온 이후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세른봉 형태의 윗꼬리 음봉이 나와주면서 보조지표들도 모조리 하방으로 꺾어놓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종가에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정고점이 지금 150만 원 정도 되는 상황에서의 이번에 최고치가 148만 원 정도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그것도 종가에 지금 세른봉이 좀 나와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6월을 알리는 시장이 초반에는 상당히 좀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지금 장기적인 포지션에서는 일단은 월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양음양 패턴에서의 아주 4월의 고점을 5월에 돌파하는 모습들이 일단은 코스피 지수 월봉 차트상에 나오는 그런 깔끔하고 박스권 돌파형의 보조 지표들도 모두 포착이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일단 주봉이나 일봉 차트로 좀 보시면은 단기 고점에서나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캔들의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보조 지표들도 조금씩 조정을 예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의 하락에 대한 되돌림 파동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은 단기 조정은 어느 정도 열어두고 임하셔야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시장의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갱신했던 종목들이 지금 윗꼬리 내지 갑작스럽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가 삼목 에스폼이나 금강공업 그리고 호텔 신라 이런 종목들이 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삼목 에스폼 같은 경우에도 5,000원부터 한 3만 원 정도까지 상승을 하는 35,000원까지 상승하는 쉴 새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종목이 좀 되겠고요. 그리고 금강공업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바닥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상승했던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일단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꺾이고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상 조정도 그런 급등했던 종목들이 조정도 예상이 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은 자살행이다.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닥에서부터 거의 1000% 가까이 5년 만에 역대 최대 거래량이 터진 모습입니다. 2008년 12월 달이 바닥에서 최다 거래량이 터진 모습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번 연도에 1000% 상승한 이후에 9만 원대 안착을 하면서 이 종목도 큰 그림을 그렸던 종목인데, 금요일의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금요일의 거래량이 270만 주 정도 터져주면서 2008년에는 바닥에서 대량 거래, 그리고 1000% 상승한 이번 연도에는 상승권에서 최다 거래, 상당히 좀 냄새가 나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일수록 조정이 나오면서 개미들이 달라붙으면 매수를 하게 돼 있고, 달라붙음과 동시에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면서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상승했던 종목들은 현 시점에서 절대로 쳐다보면 안 된다. 다만 지수가 지금 금요일에 하락에 대한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고 추후반으로 갈수록 서서히 조정 쪽으로 재차 포지션으로 돌린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그동안에
올랐던 종목들이 가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을 상당히 좀 유심 있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개미 무덤이 된 종목들, 완전히 시장에서 버림받았던 종목들을 찾아내야 되지, 어영부영 매수하다가는 현 시점에서 상당히 물리기 쉬운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반드시 인지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의 포트에 담겨져 있던 종목들은 좀 양호한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크게 특징적인 종목들은 EGL페어 같은 종목이 좀 되겠는데, 제가 분명히 이 EGL페어 같은 종목은 EGL페어 같은 종목은 금요일에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동안에 이 EGL페어의 상승을 이끌었던 그런 주체가 기관들의 압도적인 그런 매수세였는데, 기관들이 매수했던 물량들이 아직까지 매도가 좀 나오지 않으면서 가격 조정으로 주가를 15,000원대부터 11,000원대까지 30% 가까이 단기간에 급락시켰던 그런 요인들이 있었는데, 이 종목은 조금 더 긴 호흡에서 끌고 간다는 의미에서 홀딩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요일에 기관들의 엄청난 매수세가 눈에 띄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아졌습니다. 기관들의 매수 수급, 첫 번째로 기록되는 금융투자부터 사모펀드까지 모든 기관 창구에서 쌍그리 그런 매수세가 좀 나오면서 개인들의 대량 매도세를 현 구간에서 이끄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모습인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저희 고객분들에게도 한 번씩 농담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달콤한 과자를 하나 먹다가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좀 가정했을 때, 크게 떨어졌던 과자에 개미가 막 달라붙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개미를 털고 먹겠습니까? 그냥 먹겠습니까? 당연히 털고 먹는다는 점이 중요한 이 EGL표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EGL표 같은 경우에는 주요 지지선들을 상당히 좀 아슬아슬하게 이탈시켜 놓은 상황에서의 금융시장의 8% 정도 급등은 이번 주에 상당히 기대감을 갖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도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서 12,000원 정도, 그리고 한 13,000원 정도 주간 여부, 돌파 여부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OCI입니다. 이 OCI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을 추천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이 종목도 EGL페어와 마찬가지로 좀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기관들의 수급이 지속이 되면서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모습이 좀 나와주었냐면,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을 때, 이 종목도 장중에 2% 넘게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역시나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종가는 약보합권 정도로 시장 대비 선방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면서 바닥권에서의 기관 매수세가 큰 힘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OCI 같은 경우에도 EGL표와 좀 마찬가지로 기관들의 매수세를 상당히 좀 유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이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좀 비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주 초반에는 회복하려는 움직임은 조금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 황금 연휴를 틈타서 다시 한번 지수가 출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이번 주는 내 종목에 대한 기관들의 수급 체크하면서 한 템포 쉬어가는 포지션 구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하락에 대한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당분간 조정 장세가 이어지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도 조정이 나온다고 매수하는 건 금지하자라는 말씀도 강조해 주셨네요. 출발 증시어대 1부 여기서 마치고 전 잠시 후 2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